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나라는 중국 한나라입니다. 근데 한은 중간에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멸망하기 전과 멸망하기 후를 구분하기 위해 앞에 있었던 한나라, 뒤에 있었던 한나라로 구분을 합니다. 앞에 있었던 한나라를 앞 전자를 붙여서 전한, 뒤에 다시 만들어진 한나라라고 해서 뒤 후자를 써서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전한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4년에 걸친 초한대전의 결과 한유방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한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이후 한은 통일국가 체제로 정비합니다. 한유방은 황제가 되어 한고조로 불립니다. 한고조는 법과에 유가를 더합니다. 법과 제도에 예를 더하여 새롭게 정비하였고, 그리고 지방통치제도로 군국제를 시행합니다. 한나라는 초한대전에서 각 지역의 세력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 세력에게는 땅을 주어 제후, 왕처럼 지내게 했고요. 그 외 지역들은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방법인 군현제를 시행했습니다. 즉, 황제가 직접 통치하게 된 지역은 군현제로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였고, 그 외 지역은 자신들을 도와줬던 세력에게 땅을 주어 봉건제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한고조는 유씨 가문이 아닌 자가 왕과 제후이면 제거하면서 유씨 가문의 나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갔다. 농민 생활 안정책으로는 세금을 줄였고요. 북쪽 흉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여기는 추가 이야기입니다. 한고조가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흉노가 없어져야 한나라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가 평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평성 전투에서 한나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오히려 한나라는 흉노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화친 관계를 부탁하였고, 흉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흉노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화친 관계를 맺고, 그때 흉노는 한나라에게 만리정성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흉노는 계속 공격해왔다. 계속해서 추가 이야기입니다. 한고조에 이어서 한문제가 즉위합니다. 한문제는 농민생활 안정책을 시행합니다. 세금을 줄이고 법을 완화시켰다. 북쪽 흉노와의 관계는 여전히 화친 관계를 유지했다. 다음 황제로 한경제가 즉위합니다. 한경제 때 납속 수작책을 시행했는데요. 여기서 납이란 국가에 내다, 속이란 곡물, 수작은 자귀를 주겠답니다. 즉, 곡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가에 내라. 그러면 우리가 직책, 직위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시행한 이유는요, 이걸로 부자인 농민에게서 곡물을 받고 그 받은 곡물로서 가난한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주자, 그런 목적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북쪽 흉노와의 관계는요, 흉노가 계속해서 한을 공격하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만 합니다. 그러던 중 5초 7국의 난이 발생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제후국이 배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나라 정부는 제후국을 견제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하 조조와 가의가 황제에게 삭번책을 건의합니다. 삭번책이란 제후들의 영토를 줄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에 반발한 오와 초제후국의 중심이 되어 7개 제후국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5초 7국의 난입니다. 반란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 조조를 죽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조조를 죽여서 5초 7국의 난을 해결하자라고 결정을 하는데, 조조가 사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초 7국의 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대를 보내 진압할 수 있었고, 이후 한경제는 제후국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하 조조가 의미 없이 죽게 된 거죠. 한경제를 이어 한무제가 즉위합니다. 한무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한무제는 군국제였던 것을 군현제의 전국 시행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후를 통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 법가에서 벗어나 유교, 유가 통치체제를 성립합니다. 엄격한 법과 제도를 통한 통제는 오히려 반항심을 일으킨다면서 유학자 동중서를 등용하여 유교 보급에 힘을 썼습니다.
태학을 설치해서 유학 교육을 할 수 있게 했고, 오경 박사를 임명하여 유학을 잘하는 사람이 유학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하여 이후 훈고학이 발달합니다. 훈고학이란 유교 경전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렇게 한나라는 유교를 기반으로 한 통치를 하였고 도덕적인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대외 원정으로는 여러 지역의 외국 세력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먼저 북쪽의 흉노족을 공격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기원전 139년에 장건이라는 사람을 1차로 파견합니다. 어디로? 서북쪽에 있는 국가들을 만나 흉노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맺어라. 당시 장건이 가야 하는 서북쪽의 국가란 하서라고 적혀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서북쪽으로 가서 둔황, 누란, 투르판, 쿠처, 우전, 소르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 지도로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동아시아 지도인데요. 당시 중국 장안이라고 적혀있던 지역이 바로 이 시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시안이라는 지역에서 왼쪽 위로 길을 뚫어서 쭉 올라간 다음 왼쪽으로 가다 보면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 있죠. 바로 이 지역이 장건이 다녀간 서북쪽의 국가입니다. 이 지역을 다녀가면서 한나라와 동맹을 맺을 곳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떠났던 장건이 중간에 흉노에게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억지로 흉노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기회를 엿보던 장건은 결국 탈출하여 서쪽 국가에 도착했지만 이들이 동맹을 거부하면서 소득 없이 기원전 126년에 황제에게 돌아와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무제는 서쪽 국가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기원전 121년에 곽거병 군대를 파견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한나라는 비단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기원전 115년에 장건을 2차로 파견합니다. 서북쪽에 있는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으라고 주문했지만 결국 이것도 실패하게 되고 기원전 104년에 흉노 1차 원정 시도를 결국 한나라가 직접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원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기원전 102년에 시행한 2차 흉노 원정에서는 크게 승리하여 서북쪽 국가들이 한나라에게 복종을 맹세함과 동시에 흉노를 중국 주변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무제 때 한나라는 서북쪽 지역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중국의 문화가 확산되었다. 다음으로 남쪽의 민월과 남월인데요. 남월은 북베트남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력과의 전투에서도 한나라가 승리하게 되었고 이곳에 행정구역을 설치하게 됩니다. 완전히 한나라의 땅이다. 그 다음 동쪽의 고조선, 우리나라 역사 최초 국가죠. 그 고조선과 전쟁을 펼쳤는데 고조선의 우거왕이 1년 동안 방어를 성공하면서 한나라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한나라는 결국 고조선 내부 분열을 유도했고요. 그에 따라 신하들이 배신하여 우거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도 한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한은 이 지역에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통합한 한무제는요. 통제 경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전쟁을 위해선 많은 재정, 돈이 필요한데 이것이 안 되자 제일 잘 팔리는 염, 소금, 철을 국가가 독점하는 제도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통제하여서 소금과 철을 파는 이윤으로 국가의 재정을 넓히고자 했다. 그 다음 황제 지배체제를 확대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황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주변 국가와의 외교에서는 천자라는 표현을 써서 하늘신의 아들이다라는 신성한 표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모든 것이 황제의 권력 아래 있구나. 이제부터 내정 중심의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내정이란 황제의 궁궐 안을 내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정 정치는 황제 측근의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척과 환관 세력이 성장하게 되고 한 원제에 와서는 외척 왕씨의 세력이 등용되면서 그 세력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원제는 이러한 강성해진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환관 세력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황제는 무시를 당하게 되고 외척 왕씨 세력과 환관 세력이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되어 한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원제와 왕후 왕씨의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성제입니다. 이렇게 되자 왕씨는 외척 가문으로서 더 그 세력을 크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다음 황제인 한애제 때 왕씨 세력 중 평가가 좋았던 왕망을 등용하게 되었고 그 왕망은 점차 황제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왕망의 권력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왕망은 점점 욕심이 생겨 다음 황제인 한평제 시기 중 8년에 왕망은 황제 한평제를 죽이고 황제 자리에 즉위하게 됩니다. 8년에 한나라가 멸망했고 왕망의 신나라가 건국되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